네, 여러분 방송이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달려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운이 여기까지는 다 따라 하셨죠? 여기까지는 운이가 구매한 아이스크림의 평균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구했고, 자 그러면 다들 들어오셨으려나? 바로 퀴즈를 드릴 건데 조금 더 들어오셔야 하는데. 12분. 그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 퀴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코드를 제출하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운이의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의 평균도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처럼 어렵지 않죠? 이것도 오픈 카톡으로 2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운이가 구매한 평균 금액을 구했는데 운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많았죠. 이 사람들의 각각 구매한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한 번에 다 복사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만약 헷갈리시면 유니크 하고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ID 누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힌트를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넣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왔어요? 정답자 2명. 네? 선생님 정답자 2명 나오면 알려주세요. 먼저 보내신 분들이 틀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5명의 평균을 구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름만 바꿔서 보내주시면 되죠. 아직 2분이 안 됐나요? 조왕님이랑 희광님 5개 한번 다 올려주세요. 5개. 네. 네, 문법은 맞추셨어요. 여기서 조왕님 정답인가요? 한 명이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5명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명 다 나왔어요? 네, 여러분 정답자 두 명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도 두 분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답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배웠으니까 코드가 길어도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름만 캐릭터 그 학생들의 이름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아, 정답자들이 아까 분들이랑 겹쳐요? 한 분 더 오셨어요? 아, 그럼 되신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겹치시는 분들, 네. 자, 정답 나와 있으면 한 번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손이 빠르냐에 되게 빨리 한 번 올려주세요.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캐릭터 영어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구조만 바꿔서 네, 두 명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 하셨나요? 실제로 R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R 화면으로 넘어가서 잠깐 코딩이 된 걸 보여드리면 네, 이 화면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맨 위에 운이 했었고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엔터를 치고 그냥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보기 너무 불편하시면 엔터 치셔도 돼요. 그래서 다오, 배지, 모스, 로드마니, 디즈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이제 PPT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잘 되셨나요? 유튜브 채팅으로 한 번씩 써주세요. 안 되신 분들도 있으면 더 말해주세요. 이제 PPT로 넘어가서 자, 이제 똑같이 이 학생들의 평균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아이들을 아까 우리 말한 우니, 다오, 뭐 디즈니, 배지, 도드마니 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렇게 입력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as.matrix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R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알아듣지 못해요. 이거를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매트릭스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as.matrix로 바꿔달라. 형태를 나중에 한번 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드를 같이 보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맨 위에 우리가 스튜던트 민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새로 지정할 거고 데이터.프레임 안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들 있죠? 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만약 손 다치시기 좀 귀찮으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우니, 다오, 배지, 모스, 로드마니, 디즈니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튜던트 민 한번 보고 마플롯 그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실 겁니다. 한번 코딩안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스튜던트 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 이름 지정하는 거니까 등호 하나 그리고 데이터.프레임이라는 함수 사용하고 우니는 우니민 다 우리가 지정했던 이름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한번 지정한 이름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얘가 아래에서 띄워져요. 네, 그럼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쉼표 후에 한 칸 띄우셔도 되고 안 띄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배지 입력했고 모스 로드마니 이름이 좀 길죠. 타이핑 철자 혹시 잘못된 거 없으시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디즈니 민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다오민이 위에 지정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우리 그러면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볼까요? 툴스 가가지고 글로벌 옵션 가서
제일 크게 그냥 키우면 돼. 하고 아까 위에다 실행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에 값들을 다 실행을 시키셔야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맨 위에 목록에 보시면 툴즈라는 목록이 있어요. 영어로. 도구 들어가서 맨 위에 글로벌 옵션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어피어런스 클릭하시면 에디터 폰트 사이즈라고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값들을 다 실행을 시켜야 여기 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에 실행이 잘 되었고 이 다음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스튜던트 민이라는 새로 지정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된 건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를 한 번 더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R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매트릭스를 한번 붙여서 그냥 이거 뽑아볼까요? 그냥 s.매트릭스 하고 안에 스튜던트 민을 한번 넣어보면 실행시켜보면 형태는 똑같은데 물론 앞에 조금 달라졌죠. 여기 매트릭스 형태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 형태를 바꾸고 나서 다시 밥플롯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보시면 확실히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값이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배지가 가장 값이 높고 디즈니가 값이 가장 낮네요. 그럼 여러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들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매출을 좀 더 쉽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 PPT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평균으로 구했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조금만 다르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이 사람들의 총 구매 금액 합계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는 여기 썸 대신 민이라는 평균을 구한 함수를 사용했지만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바꿔서 실행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똑같이 막대 그래프까지 그리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매한 금액의 총 합계를 그래프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다른 변수들 한번 살펴볼까요?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에 날짜가 어떤 날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바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크 함수 입력하시고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하고 이제 우리가 날짜를 알아야 되니까 변수 이름에 date라는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그리고 여기서 이 날짜들이 보시면 아마 순서대로 출력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8월 15일이 먼저 나와 있고 8월 11일, 8월 7일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렬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sort라는 함수를 앞에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날짜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이것도 아래서 코딩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니크 작성하고 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이름 그리고 날짜를 알 거니까 데이트라는 변수 이름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 값들을 좀 더 정렬해서 깔끔하게 보여달라 하면 앞에 sort라는 함수를 하나 더 붙이시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R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컨트롤 Z 눌러서 돌트란 함수 입력해뒀고, 이거 팁이에요. 약간 유용한 팁. 저쪽을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안에 컨트롤 V 누르면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타이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순서대로 정리가 됐죠. 네, 다시 PPT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함수 사용하는 건 익숙하시죠? 새로운 함수들이 나오면 바깥에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괄호를 붙이시면 아래서 알아서 계산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날짜를 알았으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날짜에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가게의 매출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어그리게이터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별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해보려고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R에서는 통계 계산이나 그냥 숫자 계산을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계산기로 하거나 손으로 다 해야 되던 거를 R에서는 함수를 쓰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그리게이터 함수를 입력을 하고 날짜별 판매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수 이름 1, 변수 이름 2를 적어놨잖아요. 가운데 물결 표시 넣으시고 앞쪽에 프라이스, 뒤에 우리가 날짜별 판매 금액을 알고자 하니까 데이트를 넣으시고 쉼표하고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이름 그리고 합계를 의미하는 썸을 입력을 하시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아래서 같이 해볼까요? 이 부분을. 어그리게이트 입력하시고 프라이스하고 물결 표시 데이트 데이TE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이름 그리고 합계 이렇게 하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값들을 보시면 8월 5일에는 91,000원, 8월 6일 91,000원, 8월 7일 79,000원, 8월 8일 47,000원 이렇게 값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고 8월 5일이랑 8월 6일에는 매출이 많으니까 이때는 왜 많은지 그리고 8월 8일에는 47,000원 유독 적네요. 그러면 이날은 왜 적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그때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쓰면 손으로 날짜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더하기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결이나 이 쉼표 안에 들어간 숫자들, 쉼표 안에 들어가는 값들, 순서들은 아래에서 정한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춰서 R한테 요청을 해야 이렇게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죠. 함수를 사용하면 되니까. 자, 이제는 코드가 길어도 여러분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죠. 데이터를 우리가 주중, 주말로 나눠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제 매출이나 이렇게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주중, 주말 나눠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베스킨라빈스가 회사가 많은 지역에 있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중에 매출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이 베스킨라빈스가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 있다면 당연히 주말에 가족들이 놀러 오면서 주말에 사는 주말 매출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중, 주말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짜가 주중이 주말인지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8월 5일 월요일이고 6일은 화요일, 7일 수요일, 8일 목요일, 9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을 날짜, 요일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많이 봤죠? 데이터 이름, 그리고 변수 이름 입력을 하고 등호 2개 그리고 이 날짜는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 보면 짝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선 이거를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문자로 인식을 할 때는 바깥쪽에 따옴표를 씌워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형태대로 한번 같이 입력을 해 볼까요? 우선 위에 변수 이름 지정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쉼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코딩을 좀 더 빨리 하려면 이 전체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 줄에 붙여넣기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우리 이제 아래가 좀 친해졌으니까 Monday, Tuesday로 바꾸고 뒤에 날짜를 여기로 바꾸시면 간단하게 한 줄 더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한번 완성을 해볼까요? 8월 7일 목요일은 8월 8일 그리고 이제 한 줄씩 여러분 다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컨트롤 엔터 누르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러가 뜨네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0805 여러분들 혹시 코드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제대로 되시는지? 0805 네, 이렇게 누르면 저희 실행이 다 됐네요. 선생님 아까는 왜 안 됐던 거죠? 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실행 다 되시나요? 한번 입력해 보시고 되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실행이 되시면 여기 파란 줄로 이렇게 떠요. 아래에서 제대로 됐다고. 네. 네.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굳이 다 코드를 치실 필요 없이 빨리 할 수 있어요.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월요일, 먼데이, 투스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데이터 새로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주중 데이터랑 주말 데이터를 나눠서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주중 데이터가 각 요일별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다시 위크데이라는 주중 데이터로 새로 이름을 합쳐줄 거예요. 이때 새로 나오는 함수가 rbind라는 함수예요. r은 로우 바인드를 의미하거든요. 로우는 행이 영어로 로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각각 행으로 이렇게 세로로 하나씩 합쳐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 rbind라는 함수 안에 각각 Monday, Tuesday부터 Friday까지를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이게 새로운 데이터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로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되기 실행까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ekday라는 함수를 새로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rbind 입력하시고 Monday, Tuesday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콘솔 창에 제대로 됐다고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위크데이를 실행을 해보면 네, 위에 올려서 볼까요? 데이터들이 밑에는 8월 9일, 8월 8일, 8월 7일, 8월 6일 이렇게 가로로 다 합쳐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중 데이터를 다 분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죠? 다시 PPT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주말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여기 우리가 했던 코드고 주말 데이터도 한번 구분을 해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은 8월 10일, 일요일은 8월 11일이거든요. 이거는 좀 주말은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r 바인드 사용해서 안에 세러데이 넣고 뒤에 썬데이 넣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R에서 코딩하는 거를 같이 해볼까요? 자, 이제 주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토요일, 세러데이 이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토요일은 2019년 8월 10일 마지막 쉼표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앞부분만 썬데이로 바꾸고 뒤에 날짜를 11일로 바꾸면 우리가 간단하게 코드 두 줄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예요. R 바인드를 사용을 해서 세러데이, 썬데이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그다음에 위켄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결과값을 볼까요? 네, 8월 10일 데이터도 있고 위에 올려보시면 8월 10일 데이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말 데이터를 구분했어요. 코드를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쪽 부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잘 되셨나요? 코드를 치는 양이 어제보다는 조금 많죠? 되신 분들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위크데이 데이터랑 위켄드 데이터, 주중 주말 데이터. 선생님 조금 위쪽까지 코드를 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위크데이도 보이게. 네. 구조는 똑같아요. 위쪽에서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구분 데이터를 만들었고 우리가 새로 그리고 위크데이라는 이름으로 R 바인드를 사용해서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다 붙여 넣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말 데이터도 세러데이, 썬데이 구분을 했고 이거를 R 바인드를 사용을 해서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붙였다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안에서는. 자, 그럼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한 코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각각 우리가 위크데이랑 위켄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씩 팔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건 간단하게 미니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주중 데이터 이름에 가격, 변수 이름에 프라이스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주말 데이터에 프라이스를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R에서 코딩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min이라는 함수 입력을 하고 괄호 우리가 이름을 지정했던 위크데이 데이터 그리고 달러 표시 그리고 값은 프라이스라는 변수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프라이스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실행을 해보시면 5,250원이네요. 그리고 똑같이 주말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5,178원이네요.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더 비싼 상품들이 많이 팔리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막 좀 가게 전략을 한번 세워 보셔야겠죠. 네, 그럼 다음 이제 PPT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문제는 2개 남았고 다른 데이터로 한번 더 분석을 해볼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사용해서 제가 퀴즈 좀 더 많이 드릴 거고 직접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남은 2개 같이 하는 문제 2개 풀어볼게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종류별로 몇 개씩 팔렸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함수가 나오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테이블 말 그대로 표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입력하고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그리고 변수 이름 입력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테이블 형태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기 product how many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다시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 테이블 스킨 데이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프로덕트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실행시키고 아까 사용했던 바플러드라는 함수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지정했던 프로덕트 how many 입력하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가 좀 나타나죠. 네. 여러분들 이 아래 이름이 다 안 뜨시면 이 창을 파일 그래프 창을 조금 더 이쪽으로 여기를 잡고 당기시면 이름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럼 보시면 팝핑스타 아마 슈팅스타 같은 아이스크림이겠죠. 이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는 아몬드 봉봉. 제일 인기 없는 게 이거 두 개네요. 레인보우. 저는 레인보우 샤프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인기가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들은 좀 더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야겠고 그리고 인기가 없는 상품들은 조금 더 재고를 줄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고객들의 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그러면 PPT로 돌아가서 이렇게 코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똑같이 테이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횟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형태가. 이것도 한번 아래에서 코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는 school how many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할 겁니다. 저기 오타 있어요, 선생님. how many 이름을 지정을 하고 테이블 함수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어느 학교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변수 이름에 스쿨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막대 그래프 우리가 지정한 school how many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광무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적게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조언을 해줄 때 광무중학교 학생들이 왜 적게 샀는지 그리고 대종중학교 학생들이 왜 많이 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면 매출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우리가 방금까지 데이터는 100개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할 데이터는 여러분들 드린 파일 중에 카드 데이터.csv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 데이터 파일은 100만 개가 넘습니다. 104만 개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빅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스토어 아이디, 각 상점의 번호예요. 각 상점의 번호가 되어 있고 데이트는 구매한 날짜, 어마운트는 구매한 상품의 가격인데 이거는 원 단위가 아니라 달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냥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56, 13 뭐 이렇게. 그리고 days of week는 아까랑 다르게 각 요일들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0은 월요일, 1은 화요일, 2는 수요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6은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할리데이는 0일 경우에는 평일, 1일 경우에는 공휴일. 주말 주중이 아니라 이 할리데이는 공휴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을 구분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빅데이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문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 문제들을 풀고 끝낼 거예요. 퀴즈하고 상품도 많이 드리고 최종 목표는
이 데이터는 스토어 아이디에 보면 우리 이전 데이터들은 다 아이디가 학생 사람으로 분류됐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스토어 아이디의 각 상점에 번호가 알려져 있어요.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의 한 상점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베스킨라빈스 부산 지점의 총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점의 각 상점들의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스토어 중에 스토어 65의 데이터를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고 각 학교와 평균을 구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거를 총 활용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세팅을 한번 다시 해야겠죠.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기,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기, 그리고 뷰어 함수 사용해서 데이터 한번 확인하기, 이 과정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문제 1번이 스토어 아이디가 60인 데이터만 분류하기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를 분류로 세팅을 해야겠죠. 네, 하고 계신가요? 우리도 한번 아래에서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좀 내리고 자, 다시 폴더를 찾아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까 우리 베스킨라빈스 데이터랑 같은 폴더에 넣어 두셨으면 워킹 디렉토리를 다시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지금 설정이 돼 있으니까 R한테 우리가 이 폴더에서 불러오겠다라는 명령은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대신 만약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다른 폴더에 넣어 두셨으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해당 폴더를 찾아서 오픈을 눌러 주셔야겠죠. 제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데이터라는 폴더에 넣었으니까 오픈, 그리고 톱니바퀴 눌러서 네 번째에 있는 set as working directory, 그렇게 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야 라고 명령을 전달을 했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이름을 통일합시다. 카드 데이터라는 이름을 불러올 건데 부등호 표시 가로선 read.csv, 그리고 데이터 이름을 똑같이 불러오셔야 되죠. 카드 데이터 .csv 라고 불러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졌네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전에는 뷰라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RStudio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딩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팁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니까 팁을 드리자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화면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정한 변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메뉴에 보시면 봤죠? 우리가 다 지정한 변수들 이름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입력을 해서 확인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변수 데이터나 변수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러온 베스킨라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이 100개고 열이 5개니까 여기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불러온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 개수가 148,575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변수는 마찬가지 5개.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려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희미하게 표 같은 표시가 나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저런 식으로 뷰라는 함수의 기능을 간단하게 클릭 한번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이 창을 열어서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데이터 화면을 열어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서 찾아보시고 카드 데이터라는 부분에 오른쪽에 표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뷰라는 함수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줍니다. 아래서 보시면 스토어 아이디가 0부터 아마 쭉 있을 거예요. 100만 개가 넘으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손으로 분석을 하시거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분석하실 거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헷갈리겠죠? 빼뜨리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제 R을 사용할 줄 아니까 R한테 명령을 제대로 입력을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고 PPT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스토어 아이디가 60인 데이터만 우선 선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스토어 65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이름 입력하고 스토어 아이디가 65인 데이터만 뽑아내겠다. 이거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볼까요? 아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데이터. 이제 베스킨 데이터가 아니라 카드 데이터죠. 데이터 이름이. 달러 표시 스토어 아이디. 우리가 원하는 건 65. 그리고 쉼표. 하면 이제 새로 실행이 됐고 마찬가지로 스토어 아이디 데이터를 여기 찾아서 보면 스토어 65인 데이터는 17,000개가 있고 여기서 한번 다시 표시 클릭을 해보면 네, 저렇게 나타나죠. 보면 맨 앞쪽에 아이디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다 60으로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1번을 해결을 했고 문제 2번 스토어 65의 데이터를 주중 데이터와 주말 데이터로 나눌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단계인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날짜를 직접 입력해서 Monday, Tuesday부터 Friday까지 다 만들었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0부터 6까지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0은 월요일, 1은 화요일,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6은 일요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5가 일요일이네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중 데이터와 주말 데이터를 주말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야겠죠. 주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글자 한번 보시면 제가 코딩 한번 보여드릴게요. Monday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Days of Week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 값이 0이면 아까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값을 바꿔가면서 1은 1일 경우에는 화요일, 2는 수요일, 3은 목요일, 4는 금요일 이렇게 데이터를 각각 만들고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weekday라는 데이터로 새로 이름을 지정을 해서 rbind라는 함수를 써서 묶어버리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onday라는 이름을 최종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름이 아까랑 겹치잖아요. Monday라는 이름이. 근데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겹치게 되면 마지막에 지정한 걸로 데이터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겹치더라도 그냥 덮어 씌워지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0인 경우 그리고 전체 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Tuesday로 바꾸고 이 값을 1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 Wednesday로 바꾸고 이 값을 2로 목요일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실행을 시킨 다음에 weekday라는 이름으로 합칠 거예요. 이때 rbi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지정했던 값들을 하나씩 다 입력을 하면 안에서 데이터를 합쳐주겠죠.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제대로 알아들었고 weekday를 출력시키면 네, 데이터가 65에 대한 데이터가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드를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따라오시게. 코드는 길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주중 데이터랑 주말 데이터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주말 데이터 한번 나눠볼까요? 주중 데이터 이렇게 나눴고 주말이 더 간단하죠? 코드 줄이 짧으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아까 days of week 변수 값에 5였고 일요일 썬데이는 6이었으니까 두 개만 따로 새로 데이터 만들고 마찬가지로 R 바인드를 합쳐버리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코딩 같이 해볼까요? Saturday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정을 하고 더 65, 65 달러 표시 days of week는 5인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앞부분을 Sunday로 바꾸고 마지막에 숫자 5를 6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한 줄씩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말 데이터니까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R 바인드 Saturday, Sunday 넣으면 위켄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또 주말 데이터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에서 뽑아서 출력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좀 밑에까지 내려볼까요? 콘솔 창에서 데이터가 다 표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100만 개가 넘는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R에서 알려줍니다.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출력을 하려면 다른 옵션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짜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3,500개의 행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은데 표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생략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PPT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주말, 주중 데이터를 나눴고 문제 3, 4를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지만 한번 빠르게 퀴즈를 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데이터를 다 구했어요. 이제 주중 데이터와 주말 데이터의 어마운트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서 그 값을 아이고 보여줬다. 이 구하는 코드를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크데이 데이터랑 위켄드 데이터는 데이터를 다 구했으니까 이 값을 이 데이터에서 어마운트 변수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오픈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두 분입니다. 선착순 두 분. 선생님들 오시면 말해주세요. 답변이 오면. 그러니까 주중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크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었고 주말 데이터는 위켄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었죠. 합계 구하는 함수가 저희가 예전에 썼던 함수 중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sum. 그러면 이 함수를 써서 이 sum 입력하고 이 괄호 안에 주중 데이터 이름, 달러 표시, 어마운트 이렇게 하면 값이 구해지겠죠. 두 분 보내주셨네요. 겹치시는 분들. 네? 어마운트 없어요. 프라이스네, 프라이스. 여러분 데이터가 어마운트가 아니라 제가 잘못 넣었네요. 데이터 보시면 프라이스로 되어 있어요. 네, 프라이스로 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어마운트가 아니라 프라이스의 합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여기 어마운트 아니라 프라이스예요. 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분 선생님들 기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평균도 어렵지 않게 미니 함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어마운트 아니에요. 프라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5번, 6번도 퀴즈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4명이에요. 이제 못하신 분들도 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본 문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두 가지인데 우리는 5번만 한번 해볼까요? 주중 주말 데이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두 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합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바플럿 함수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서 코드를 올려주세요. 네 분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힘내서 달립시다, 여러분. 문제 5번, 6번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하시면 돼요. 이전 거 찾아보시면서 데이터.프레임 함수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거를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이름을 또 저장을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근데 바플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형태를 한 번 더 변경을 해줬어야 됐어요. 기억나실까요? as 함수를 써서 형태를 바꾸고 난 다음에 바플롯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체 학생의 학교별로 볼까요? 우리가 학교별로 구매 금액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함수 이렇게 썼잖아요. 스쿨 메인 하고 데이터.프레임, 여기서 데이터.프레임에서 안에 값들을 넣어주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위크데이의 합계 그리고 위켄드의 합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재송부터 계림 자리에 그 값들이 들어가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프레임 안에 넣어서 새로운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플러스 사용해서 이 안에 값을 넣었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as.매트릭스로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형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한 분 올려주셨고, 합계로 만드시면 돼요. 은님은 평균도 다 해주셨는데 우리 합계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었는데 이것만 하고 5분 내에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 올려주세요. 정답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쪽 앞에 들어가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쪽 부분은 어마운트 아니라 프라이스예요. 죄송합니다. 어마운트 아니라 프라이스고 이쪽 부분은 같아요. 쉼표 넣고 마찬가지로 이쪽 앞에 들어가는 이름은 바꾸셔도 되는데 뒤쪽 부분은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입력해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앞에 지정한 이름을 한 번 더 입력하고 s.matrix로 해서 바플랏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거 하시는 분들 바로 카트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평균인데 이거 사실 앞에 분야 똑같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sum 함수를 민으로 바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하다가 모르시면 그것도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코딩 교실 수업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수료증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내용들을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희가 끝나고 바로 양식 올려드릴 테니까 어제처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제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어제보다 훨씬 어렵죠. 근데 다들 잘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끝나고도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카톡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또 설문지를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수업을 얼마나 만족했는지, 저희가 이제 만약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만족도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은 여러분 저희가 상품을 몇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어제 오늘 다 맞추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명단을 확인을 해보고 상품을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맞추신 분들은 끝나지 말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집으로 상품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틀 동안 굉장히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제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시거나 제가 막 설명드린 거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생각 너무 잘 따라와 주신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이거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문법을 배울 때 낯설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처음 배웠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R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다 하실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R의 문법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유튜브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석을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나 저희 경영학과 빅데이터 분석 동아리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또 오픈 카톡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경영학과 아주 우수 학생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틀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업 끝나고라도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바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